초보자 10명 중 9명이 겪는 실수, 그 중에 하나라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시간과 돈을 그대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쇼피파이 드랍shipping 실수 5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로드입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직접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도전할 때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시작해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고 마음고생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도전하는 분들이 저처럼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전자책, 네이버 카페, 유튜브를 통해 실제 경험에서 나온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쇼피파이가 아직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무료 전자책 링크를 통해 먼저 감을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 실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 계신가요? 일본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행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지하철이 50분 뒤에 올 거라는 걸 알려주고 기다리게 하였고, 다른 그룹에게는 지하철이 10분이면 오지만 이 사실을 이 그룹에게는 언제 올지 얘기해주지 않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말을 해주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과연 이 두 그룹 중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10분밖에 기다리지 않았지만 언제 올지 몰랐던 그룹의 스트레스가 훨씬 높게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사람들은 예측이 안 되는 불확실한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인데요.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시작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 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드랍시핑이라는 구매 대행이라는 구조조차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판매를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세상 참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처음에 배우려고 할 때는 왜 이렇게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복잡하고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는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어떤 것들은 다 어렵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주의할 점은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한 다음 앞선 실험에서 말한 것처럼 예측하고 가는 거랑 이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설계하고 전략을 짜게 되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쇼피파이 드랍시핑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쇼피파이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거에 중심을 맞춥니다. 쇼피파이 홈페이지 잘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에 두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사업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홈페이지를 잘 만드는 기술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홈페이지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홈페이지 만드는 걸 목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엔 자본이 부족하니까 직접 만들고 공부해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꼭 필수적으로 내가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홈페이지를 여러분보다 훨씬 빠르게 퀄리티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직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떤 것도 잘 판매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왜 자기 사업 안 하고 홈페이지 제작만 할까요? 자, 그건 홈페이지는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홈페이지 만드는데 너무 몰입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홈페이지 완성한 순간 에너지가 끝나버립니다. 왜 안 팔리지? 안 되는 건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끝나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핵심 부분은 없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제 파악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고객 파악이고 경쟁사로부터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중심 메시지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중심이 전혀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물건 소싱도 중구난방이 되고 컨텐츠 제작도 중구난방이 되고 결국에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심 메시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웬만한 내공이 있지 않고서는 내 안에 답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찰하고 모아야 할 때입니다.
타깃층이 어떤 컨텐츠를 올리는지, 뭘 좋아하는지 많이 보고, 또 경쟁사들이 많이 리서치하고 또 소싱할 수 있는 제품도 많이 보면서 계속 연구하다 보면 만들어지고 감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적용해야 하는지 당연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냥 정말 많이 보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도저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반드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하면 대부분 이런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떤 식이냐면 제품을 찾고 홈페이지 만들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광고까지 딱 세팅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제 반응이 오겠지? 자, 근데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SNS는 열심히 올리고 있고 광고는 돌고 있는데 반응이 없고 팔린 것도 없고 그러면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망했네. 아, 이번 제품은 실패네.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자, 어떤 사업도 그런 식으로 반응이 즉각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건 쇼피파이 드랍시핑이 진짜 돈 벌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제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반응이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이런 한 행위들은 단순히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배우고 시작해 볼 준비가 된 거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만 세팅을 하고 나서 장사가 되면 다 성공하지 누가 성공 못 하겠습니까? 세팅은 뭔가를 해볼 준비가 된 거지 절대 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시작해 볼 수 있게 준비를 한 행위를 한 거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시중에 바로 내는다고 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정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요. 이건 쇼피파이 드랍시핑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래요. 대박이 나더라도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오픈했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제 막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배워서 시작을 한 건데 아이템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시작할 때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하냐면 쇼피파이 드랍시핑은 되는 구조인지 아이템이 대박 아니면 쪽박인지를 한번 해보자라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 반응, 분석, 조정, 개선, 반복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초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적 시도로 접근하게 되면 정작 시도도 안 해봤는데 감정적으로 의무만 생기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나아갈 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조정하고 개선해 가야 하는 게임인데 이걸 실패, 성공의 집단 문제로 접근해버리면 절대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뿐더러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세팅들을 하는 건 제대로 시작해 보기 위한 준비 완료 단계인 거지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인스타그램 작업은 트래픽을 끌기 위해서다.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SNS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트래픽이 전혀 오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물론 릴스, 쇼츠, 틱톡 같은 슈퍼 컨텐츠로 바이럴을 일으켜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기에는 그런 반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자, 좋아요가 안 와요, 팔로우가 안 늘어요, 트래픽이 안 생겨요. 당연히 반응이 없습니다. 자, 왜냐? 우선 인스타그램 자체에서도 계정의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 처음에는 알고리즘상 노출 자체가 낮고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이 계정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브랜드인가라는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전략만 잘 짜도 노출이 잘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깊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돌아가서 더 큰 문제는 고객으로부터 일단 브랜드 자체의 신뢰도가 없는 겁니다. 처음 SNS 작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히 트래픽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브랜드의 방향성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정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내 광고를 보고 홈페이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구매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런 행동을 하겠죠. 인스타그램 계정도 들어가서 분위기를 봅니다. 어바웃어스도 읽어봅니다. 자, 이 브랜드가 실제로 존재하는 브랜드인지, 자, 어떤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인지, 그리고 믿을 만한지,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줄 건지를 스스로 검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만 잘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인스타그램도 브랜드의 연장선으로 신뢰를 완성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자, 결국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원래 100명 중 1명이 구매할 브랜드였다면 신뢰가 더해진 브랜드는 2명이 구매하게 됩니다. 자, 이 작은 차이가 곧 마케팅의 본질이에요. 많은 분들이 마케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겁니다. 100명 중에 50명을 사게 해야 하는 게임이 아니라 100명 중에 1명이 살 걸 2명이 사게 만들 수 있냐,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촘촘한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매출의 차이, 브랜드의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단기간에 만들 수가 없어요. 브랜드는 히스토리가 필요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컨텐츠를 쌓은 브랜드랑 막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된 계정, 이 둘 중에 누가 더 신뢰를 받을까요? 당연히 오랜 시간 쌓인 브랜드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브랜드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정리하고 수정해가는 것. 그게 판매를 기대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해야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자, 결국 SNS는 트래픽을 끌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브랜드를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없다고 실망하시고 더 이상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트래픽을 끌고 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브랜드의 정체성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신뢰도를 쌓아가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관점을 가지셔야 감정적으로 지치지 않고 제대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제품 카테고리 선정이 곧 차별화된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쇼피파이 드롭시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타겟층을 명확히 좁히고 경쟁사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포지션을 잡는 게 핵심인데, 자, 특히 자본이 한정적인 개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 이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월마트나 코스코처럼 이것저것 다 파는 컨셉으로 가면 경쟁이 안 되겠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가격 경쟁에서도 당연히 안 되고 어떠한 가치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전혀 우리한테 와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건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타겟층을 좁히고 포지셔닝을 명확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주방용품으로 포지셔닝을 할 거예요. 저는 운동용품으로 갈 거예요. 저는 반려동물용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브랜딩 포지셔닝이 아니라 단지 제품 카테고리를 선정한 거예요. 자, 포지셔닝이나 브랜딩이 아닙니다. 자, 진짜 포지셔닝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저는 육아로 바쁜 30대 엄마들을 위한 감성 주방용품을 판매합니다. 저는 오피스에서 간편하게 운동하고 싶은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피트니스 기기를 판매합니다. 자, 저는 노령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을 위한 맞춤형 케어용품을 다룹니다. 자, 이렇게 누구에게 어떤 가치와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명확해야 하고, 자, 그게 진짜 브랜드 포지셔닝이고 그 위에 광고, 컨텐츠, 제품 선택, 전반적인 스토어 운영이 다 따라붙을 수 있어요. 자,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 돋보일 수가 있고 또 모을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감이 안 오신다면 무인양품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무인양품은 수천 개의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을 판매합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은 무인양품을 떠올릴 때 모던하고 심플한 하나의 스타일을 떠올립니다. 자, 이게 브랜딩입니다. 주방용품, 운동용품, 반려동물용품 이렇게 제품 카테고리를 고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살만한 스타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제품 카테고리를 좁히는 건 시작일 수는 있지만 브랜딩의 본질은 사람을 좁히는 데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그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자, 결국 브랜드는 무엇을 팔까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제품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흔한 오해는 뭐냐면 사람들이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이라는 걸 알면 절대 구매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물론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플랫폼을 잘 아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판매자이거나 판매자가 되려고 준비 중이니까 이런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 제품을 가져오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기도 하겠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 제모기를 하나 사야 되는데 디자인은 같아요. 근데 테무에서는 10,000원에 팔고 브랜딩이 그럴싸한 독립몰에서는 100,000원에 판매를 해요. 근데 이 몰이 전문적으로 설명도 잘 돼 있고 신뢰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면 여러분 이게 같은 제품이라고 확신하기 힘들 거예요. 긴가민가 하더라도 뭔가 테무에서 하는 게 찝찝하기 때문에 신뢰가 있어 보이는 데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제품은 동일하게 보이지만 같은 제품을 판매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실제 판매자인 저도 이렇게 찝찝함을 느끼고 테무에서 안 사는데 자, 일반인들은 더더욱 구분하기 힘듭니다. 브랜딩이 잘 되어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것만으로 자, 사람들이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쇼피파이 드랍시핑과 테무의 차이를 쉽게 비유하면 같은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도 인테리어나 분위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 거랑 비슷해요. 결국 소비자가 경험하는 신뢰와 만족감, 자, 그게 바로 그 차이가 바로 쇼피파이 드랍시핑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실제로 제품 이외에 추가적인 가치를 주고 물건 검수도 하고 책임을 지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키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물건 검수가 가능한 버킷드랍을 사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실수,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하고 계셨나요? 한두 가지라도 이거 나도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괜찮습니다. 그걸 자각하고 조정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쇼피파이 드랍시핑은 대박 제품 하나 찾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방향을 정하고 자, 브랜드로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단편적인 팁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잡아드릴 수 있는 컨텐츠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